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인물을 쫙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찾아 나선 인물들, 그 중에서는 신선하고 말이죠, 싸울 수 있는 인물, 또 역사가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 한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한국신문 여러분 보시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입니다. 바로 김범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용인정 당협위원장, 이렇게 위원장님, 이렇게 또 두 가지 타이틀이 생겼어요. 네. 용인정 하면 말이죠, 거기에 표창원 지역구 아닙니까? 네. 최근에 가셨죠? 이번 금년 1월에 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또 가게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표창원 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사람이나 우리 김범수 위원장이나 뭐 인지도는 지역에서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지도로 보면은 사실 우리 표창원 의원은 뭐 연예인 수준이죠.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뭐 그거에 비해서 지역에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지역 현안보다는 이제 중앙 일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광팔로 다닌다. 인지도 면에서 보면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범수 위원장도 미래한국신문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봤을 뿐이지 미래한국신문 하면 그래, 그 애국적인 신문, 여기 발행인이었어? 또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니까 또 지역에서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인지도 이거는 떠나서 애국심, 진정성, 이게 아마 승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골리앗 다윗 얘기를 드렸지만은 골리앗은 원래 이제 쓰러지기 위한 맞아.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꼭 나선 이상 꼭 이겨야죠. 그러니까요. 지역 반응은 어때요?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역사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두 번 뭐 이제 거리 인터뷰상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혜식 대표님 제가 처음 만난 게 2003년. 그쵸. 우리 그때 반핵 반김 3.1절 국민대회. 맞아요. 그게 아마 우리 우파 첫 번째 대형 우파 집회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경찰 추산 10만 명. 우리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정말 모였어요. 그때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 그때 우리 33명의 국민 대표가 있었거든요.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 있었는데 청년 대표로 계셨죠. 그리고 대표. 그때 정말 한 수십만 명 앞에서 이제 우리 신 대표님이 연설하던 그 모습 기억을 하고요. 정말 우리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완전히 이제 편향됐던 시절에 우리 신 대표님이 독립신문 하셨잖아요. 인터넷 독립신문. 저도 그때 아주 자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의 한 수 80만 명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전 정말 이제 우리 신의 한 수 볼 때마다 신혜식 대표님답다. 그리고 정말 오랜 내공을 거쳐서 이게 오늘의 신의 한 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유튜브 방송 중에서 가장 또 균형 있고 할 말씀하는 그런데 더 하여튼 우리 신 대표님 뭐 늘 응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한국 TV에서 방송도 하시니까 사회자 진행 같아요.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미래한국 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한국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죠. 이게 잡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02년에 창간됐으니까 이제 17년 횟수로 8년째 그렇죠. 제가 이제 창간 멤버로서 이제 미래한국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지역 분위기 여쭤보셨는데 이제 우리 당원분들,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미래한국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미래한국 오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이브 NK, 세이브 노스코리아라는 북한 인권 통해 준비 단체를 쭉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활동들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 지지하는 분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이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선거는 지지자들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또 많은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파고드느냐, 그것이 이제 또 승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져야 되고 또 쇄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 좀 침체돼 있어요. 예, 지역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침체돼 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좀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전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또 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이제 많이 듣는 건 이런 거죠. 한국당이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당대표께서 뭐 그런 어떤 혁신 의지라든가 뭔가 결단력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우리 전당대회 할 때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황세모.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네. 질문에 대해서 탄핵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했을 때 이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셔서 황동그라미 X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님이 황세모다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전 동그라미 X라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동그라미 X를 치는 것은 굉장히 좀 경솔하다 싶어요. 그때 가장 필요할 때 황교안 대표께서 세모를 침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는 당이 분열되지 않고 안정되게 가져왔다라는 측면 있어서 황세모는 주요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 X를 쳐야 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예, 예, 예. 언제 그것을 이제 결단을 내려서 변화를 보여주실까? 그 부분은 그때가 아직은 안 왔어요. 지금 아직 공천이 그렇죠, 되지 그렇죠.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결국에 변화의 모습은 공천을 통해서 이제 인적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많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 대표나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실 테고, 예. 때가 됐을 때 그때 과연 얼마나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겠고요. 예, 예. 그것이 아직은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또 어느 정도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여줘야만 총선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당 화합을 위해서 이 얘기도 좀 귀담아 듣고 저쪽 얘기도 좀 귀담아 듣는 과정은 지금 겪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X냐 동그라미냐, 예, 뭔가 분명한 결단. 사람 뽑을 때 어정쩡하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을 위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범수 위원장 같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북한 인권 운동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시민운동도 한 20년 가까이 해왔지 않습니까? 참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대학로에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대학로에서 네. 인권운동 하는데 거기 방금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 그때 막 구호 외치는 모습이 선합니다. 예,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고 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그 애국심,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보면은 뭐 저쪽 좌쪽에서 넘어와갖고 말이죠. 뭐 보수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늘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특히 또 아주 그 애국심뿐만이 아니라요, 이 가정을 사랑하고 또 주변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주 넉넉한, 예, 그런 김범수 위원장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예. 말씀 주셔서 아니, 좋은 감사한데요. 말씀하라고 이 자리에 왔는 예, 건데, 예, 예. 사실 좀 나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도 네. 우리가 오랜 기간 알고 있었지만 예. 뭐 나쁜 모습이 보이가 없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는 들어요.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뭐 부드러워 부드럽고, 보인다. 예. 이게 좀 투쟁 과연 잘 싸울까? 아, 근데 뭐 이제 이런 대단했죠, 우리. 잘- 뭐 인공기 태우고 같이 그래서 뭐 이제 싸우고 말이죠. 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김범수 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때, 특히 우리 노무현 정권 말기에 엄청나게 투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북한 또 인권 문제, 예.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제가 이제 대표로 맡고 있는 세이브 NK라는 단체도 99년도에 네. 생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탈북 난민 보호 운동 우리 시작됐죠. 우리가 예. 우리 단체에서 탈북자분도 한 1,500명 직접 구출도 해왔고, 네. 초기에 이제 시작을 탈북자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강제 송환을 중지해라라는 국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마
탈북 인권운동의 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김상철 변호사님, 지금 네. 고인이 되셨는데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런 캠페인을 펼쳤고 1100만 명, 1180만 495명 정확하게 네.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온라인이 없었고요. 없었죠. 오프라인으로 거리에서 받았던 서명이 1180만 명인데 저도 이제 그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계기가 돼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어마어마하죠. 2년 동안 거리에서 받았고 예. 이것을 우리가 또 디지털화해서 유엔에도 전달하고 미우에 전달하고 해서 이제 매해 2003년부터 북한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에 나오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까지 지금 매일 제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는 민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중파 AM을 통해서 북한의 방송, 이제 우리 외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네. 이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좀 겁도 났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이제 진행자 이름을 달고 방송을 하게 되면 예. 이건 뭐 단파 방송도 아니고 보통 이제 라디오로 수신할 수 있는 대북 방송을 보내게 되면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검열을 다 이제 당연히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처음에는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냥 담대하게 예.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직접 국경 지역에 가서 또 그런 카메라도 이렇게 들여보내고 공개 처형 장면, 공개 총살 장면도 또 직접 찍어서 가지고 오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런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좀 정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변장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그런 일을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네. 있는 거예요. 이게 대나무가 사실 바람에 굉장히 강하고 여러 가지 풍파에 강하잖아요. 그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 그 유연함이 있는데 김범수 대표에겐 그런 유연함도 있고 어떤 대쪽 같은 꼿꼿함도 있으니까 아마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 용인정에서 아주 큰 승리를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지역 경제, 그다음에 국가 경제, 세계 경제 다 이렇게 골고루 봐야 되는데 외교적인 안목도 분명히 있잖아요. 외국에서 공부도 해왔고 다름이 아니라 인권운동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만 이 북한 인권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구호만 외친 게 아니라 서명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분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죠.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사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활동하다가 아주 잘 하실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어떤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용인 지역, 우리 용인에는 4개 지역구가 있어요. 제가 네. 맡은 용인 가불병 정지역인데 네. 2개는 우리 좀 한국당에 유리하고 2군데는 민주당에 유리하고 그런 지역이어서 또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전체 총선의 그 방향을 가릴 수 있는 그렇죠.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지역이기도 지역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6.25 전쟁 때도 여기서 굉장히 뭐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예. 처인성 전투라고 혹시 그 몽골 우리 군을 무찔렀던 곳이 또 이곳인데 그렇군요. 우리 100만 명 인구가 인구인데 이 중에서 11,000명이 국가보훈자일 정도로 또 국가보훈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용인에 이사 오세요라고 권유를 하는데 무슨 뭐 제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발로 뛰는 선거라는 voting by feet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지금 용인은 인구가 20여 년 만에 더블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예. 50여만 명에서 20여 년 만에 지금 106만 명. 경기도에서 2번째로 얼마 전에 고향 일산시보다도 인구가 추월해서 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그만큼 살기가 좋고 크게 지금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옆에 오면 잘 살아지고 그렇죠.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공부 공부 잘하고. 잘하잖아요. 우리 노는 사람 옆에 가면 망치고. 또 열심히 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인에 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크게 발전하는 곳이고 큰 지역 현안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 이제 GTX들이 작년 말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 참 이상해요. 착공을 했는데 첫 삽이 없는 착공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82만 평의 어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내년 초에 600병상 규모로 개원을 합니다. 예. 여기에 7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요. 커다란 또 이제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오기도 했고 예. 들어온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참 살기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우리가 또 탈환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또 각오를 다지고요. 뭐 열심히 하는 방법 있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이겨야 열심히 되는 해야죠. 겁니다. 이겨야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당이 잘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을 모으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 승리를 승리를 위해서 네. 예. 단합하고 우리가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주 네.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 이상의 전략은 없죠. 일단 힘을 모아야 되니까. 예. 제가 꼭 또 말씀드릴 게 예. 지난주 7월 16일에 네. 경기도 의회에서 네.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그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성평등 그러면 뭐가 생각하세요? 양성평등하고 뭐 동성연애자.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굉장히 다른데, 그죠? 아, 그렇군요. 성평등은 무슨 말이냐면 네. 남자 여자의 평등이 아니라요. 제3의 성, 이제 젠더. 그러니까 그렇죠? 동성연애자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데서는 성이 31개라고 2016년에 발표를 했어요. 금년에 뉴욕에서 태어나는 사람은요, 아이들은 출생신고서에 남자, 여자 예. 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이게 금년 초부터 실현되고 있는 현실인데. 아니, 그럼 남자, 여자 이외에는 뭐예요? 그게 31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은 동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 뭐 LGBT, 뭐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외에도 그것이 반드시 수술을 안 했더라도 나는 뭐 좀 여자로 느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를테면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성평등 조례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종교기관, 모든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우대하고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7월 16일에 통과한 성평등 조례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뭐 대단히 이제 큰 파장이 일으키게 될 겁니다. 학생 조례,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으로 통과한 것도 경기도 의회였는데 이번 이제 7월 16일 통과된 것, 이것을 모든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네요, 예. 진짜. 심각한데. 네, 대단히 심각하고요. 이것이 뭐 비단 우리의 뭐 가정과 전통 윤리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어떤 우리의 그 국가 파괴의 하나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각한데요. 예, 오늘 그런 부분도 예.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예. 진지하게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다음 기회에 이 예, 부분에 있겠습니다. 대해서 또 예. 한번 말씀 나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포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우리 선대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우리 더 잘 사는 우리 나라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정말 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또 신의 한 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방송이 네. 나갔지만 종종 좀 출연하셔서 네.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변하는 모습 그 중심에 우리 김범수 위원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좀 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내년 총선에 표 한번 찍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찍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렇게 표를 모아가는 과정, 또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뛰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역에 가서 함께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김범수 용인정 당협위원장 지역에 계신 분들 함께 뛰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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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